금 전 의원이 원내 지도부랑 사전 교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처분이 나왔다는 건 좀 과한 조치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전 그때 원내대표하고 교감했다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아마 금태섭 의원이 아니고 조홍천 의원은 의총에서 나는 의견이 다르다. 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그 표결에 반대하진 않겠다.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고요.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라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서로 간에 대질신문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금태섭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그 여러 가지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당론, 금고당론, 일반 당론을 안정하는 경우 세 가지인 경우였는데, 대체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첫 번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당의 의총에서 강제 당론이 됐을 때 그것도 하나의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게 조홍천 의원처럼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만 전체의 의총 내에서의 결의로 강제 당론으로 됐을 때 따라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정당에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거 하는 것은 과거 독재 시대의 문제예요. 그것을 자기 어떤 반독재 투쟁, 소신 발언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지 강제 당론을 마음대로 이탈해도 된다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 사례에 있어서 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냈을 때 한 번도 그런 징계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기존의 문화. 그리고 하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말하자면 총선에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윤리심판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금태섭 의원이 물론 답을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신 발언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강제 당론했을 때 지켜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정당에서 그런 강한 어떤 징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사실은 말하면 구두조치 정도의 것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좀 경중을 따졌어야 되는데 시점이나 말하자면 어떤 말하자면 원칙적인 위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위헌이다, 반민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서 결과가 났으면 따라가 주는 것도 민주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 다르지만 당이 결정하는 데 대해서의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적 당론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벌써 여기 나오고 계신 우리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판단을 여러분께서 해주시는데 흥미로운 기사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에 이 논란이 많았던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던 대목에 대해서 한 조간신문이 찾아냈습니다. 금태섭 징계 근거 강제당론 8년 전 문 대통령은 지양하자. 지향은 좋다. 지양은 안 좋다 이거죠. 2012년 11월 대선 후보 당시 새정치 공동선언 발표했을 때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당시에 8년 전에 얘기를 한 바 있군요. 조영준 목사님. 네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발전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이 집권자, 독재자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남산 같은 데 잡혀가서 얻어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1999년도에 있었어요. 5월달하고 9월달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당론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징계를 갖다 했거든요. 심지어 제명 처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1999년도 일이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있어서 맞지 않고 정말로 야만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우리가 계속 지금 보다시피 국회법 114조 -2가
생긴 건데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본인들은 스스로 내가 그 하나의 그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꼬리를 갖다 내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거수기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국회법 신설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국회의원 자신의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속 정당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당론이 소속 정당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자기가 다른 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판단이 서면 거기에 따라 투표해라. 이게 국회법의 규정이고 어제 이제 박용진 의원 나오셔가지고 당원 당규 다 보여주셨잖아요. 당원 흔들었잖아요. 네네. 저도 봤는데 당규 그 더불어민주당 당규 14조 1항에 당원에 대한 징계 규정하면서 당론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규하고 국회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원도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당원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데 이제 2항에 보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 중요한 사람이니까 더 엄격하게 징계를 갖다가 해라 추가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당규라고 하더라도 국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리한 건 뭐냐면 예. 국회의원도 당론은 따라야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투표를 갖다가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국회의원이 당규에 따르지 않고 당론에 따르지 않고 투표한 것에 대해서 제명을 징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당의 그 명칭이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하고 김영주 의원님하고 생각이 틀릴지라도 더불어 가자. 반대의 의견을 갖다가 포용하자. 이런 게 더불어란 뜻이고 민주란 뜻인데 여기에 이 강제라고 하는 말은 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갖다가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 여자도 더불어라는 뜻이잖아요. 이 집권 여당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지금 금태섭 의원은 계속 그 여당에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잘하면 금태섭 의원 몸값이 금값이 될 수도 있겠다. 금값이 될 수도 있겠다.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 의견 주셨고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김혜영 최고위원도 이해찬 대표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는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수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해찬 대표 앞에서 더군다나 이 대표가 금태섭 갖고 논란이 커지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혜영 최고는 아니 그건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혜영, 박용진, 조홍천 그리고 금태섭 이른바 조금 박해 이들의 모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